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는 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두 팀 모두 사이좋게 1승 1패씩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의 마지막 대결인데요. 이 두 팀의 대결 이렇게 박빙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말 팽팽합니다. 이 정규리그에서도 두 차례 맞대결을 1승 1패로 기록했던 이 양 팀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한 판씩 나눠 가졌고요. 네. 오늘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의 오더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플레이오프를 맞이해서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준비한 시청자 참여 이벤트죠. 함께 설명 들어보시죠. 통통 통하였느냐 텔레파시 퀴즈입니다. 네, A와 B와 C 각각 이제 두 개씩 문항이 있죠. 그중에 네. 하나씩 선택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국의 속기대국 승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통하였는지 안 통하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ABC의 총 3가지를 고르셔서 010-5938-3831, 010-5938-3831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지난 대결에서 보냈었거든요, 문자를. 네, 어떻게 좀 통하였나요? 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늘 손이 근질근질한데 아직까지 보내진 않았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서울 북악약품과 여수 거북선의 오더를 보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양팀 감독님들이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네, 특히나 이제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어떤 선수를 어떤 선수와 부딪히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측했던 것을 넘어서는 정말 기대 이상의 그런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오늘의 오더 어떤 식으로 짜여졌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울 북악약품과 여수 거북선 1대1 상황에서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장고대국에서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의 승률을 보면 속기대국 승률이 장고보다 더 성적이 좋은데요. 약간의 예상을 깨고 이제 장고로 출전을 했고 네. 이 선수가 1국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측을 했을지 아주 오더가 재미있게 짜였습니다. 네, 과연 상대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이 김미리 선수가 또 장고대국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와 김미리 선수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3국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네. 당시에는 이제 속기 대결이었는데 오늘은 장고로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의 1주전 김다영 선수는 속기대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오더가 약간 의외였습니다. 김다영 선수의 2국. 네, 2국 출전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요. 최정 선수 때문인가요?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번 시즌 랭킹 1위로서의 그런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나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도 3전 3승입니다. 이 오더로만 본다면은 여수 거북선에서 이 김다영 선수 카드를 통해 이 서울 북악약품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최정 선수가 어제 바둑리그를 밤 늦은 시간까지 대국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등판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국이 좀 예측이 됐던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다영 선수, 이 양 팀의 에이스 카드의 격돌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수 거북선 팀의 백지희 감독의 어떤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서울 북악약품과 상대하는 팀들의 감독들은 항상 이제 지략 싸움을 펼칠 때 어떻게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을 최정 선수와 피하느냐 이쪽으로 좀 많이 머리를 썼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정면 승부입니다. 네, 양팀 감독님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오더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서울 북악약품과 여수 거북선의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네, 누가 봐도 박빙의 오더로 짜여졌습니다.
먼저 1국 장고대국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 서울 부강약품의 김미리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 이민진 선수가 6대 3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1주전 간의 대결 2국 속기대국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 상대 전적에서 최정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고, 그리고 두 선수의 랭킹을 비교해 봤을 때 김다영 선수는 여자 랭킹 10위, 그리고 최정 선수는 여자 랭킹 1위거든요. 사실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최정 선수가 유리하지만 이번 시즌에 김다영 선수는 뭐가 달라도 많이 다르죠. 확실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를 상대로도 해볼 만하다. 이것이 이제 여수 거북선 팀의 생각이고 2국 배치의 이유입니다. 네,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선택 같고요. 1차전에서는 여수 거북선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2차전에서는 서울 부강약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최정 선수가 최근에 여자 바둑리그에서 거의 지질 않죠. 이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12승 2패,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3전 3승입니다. 도합 이제 15승 2패라는 엄청난 그런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서울 부강약품팀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최정 선수의 이 체력적인 부분일 겁니다. 어제 대국을 2판이나 했잖아요. 네, 어제 더블헤더를 치렀죠. 어제 오전에도 대국을 치르고 저녁에는 이 바둑리그 남자 선수를 상대로 이제 싸웠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 번의 대국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수 거북선 팀에서도 김다영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네.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3차전이 만약에 저녁에 시작이 됐더라면은 혹시 또 몰랐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국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장고 대국으로 나오기에는 역시 부담스러웠겠죠. 네, 전날 저녁 늦게까지 대국을 치렀는데 다음 날 바로 다시 장고 대국으로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최정 선수의 이 2번으로 나오는 오더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더가 2국까지 짜여졌다면은 3국 오더도 조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두 팀의 선수 기용을 보면 거의 삼국도 한 90% 이상 정해진 것 같은데요. 네. 또 모르죠. 깜짝 그렇죠. 카드가 나올지. 예측대로라면 이제 삼국에서는 이슬아 선수와 숭룽의 선수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2차전에서는 2대 0의 승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슬아 선수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두 팀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최정 선수를 누가 잡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김다영 선수, 이 팀의 최고의 에이스 카드를 맞붙였기 때문에 이 대결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일단 우상기 쪽 두 칸 높은 굳힘을 두었어요. 그렇게 흔히 나오는 굳힘 수는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간혹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눈목자를 많이 두었던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날일자 굳힘이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눈목자 굳힘이 많고 저 두 칸도 간혹 쓰이죠. 다 알파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우변 쪽을 간다면 과연 어떻게 갈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전은 낮게 갔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다영 선수 쪽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는 거죠. 이쪽을 네. 다가서는 수와 일단 이수 선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나요? 이쪽으로 이제 붙이고 젖혀서 타개를 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포석은 몇 차례 최정 선수가 둔 적이 있는 포석 같아요. 네, 중앙 쪽 한 칸 뛰어가고요. 여기서 이 한 점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를 한 칸 뛰는 것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왠지 좀 좁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흙이 이쪽을 건드린다면 붙이고 젖혀서 이렇게 둘 때 뭐 끊어 잡거나 혹은 이쪽을 넘고 다시 미는 이런 진행은 예상이 되죠.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두 선수 신중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지금까지 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네. 지난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 정규 리그에서 만났죠. 그 당시에 최정 선수가 2전 2승을 기록했습니다. 최정 선수 하면은 뭐 여자 기사들에게는 늘 상대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웬만한 선수에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김다영 선수는 지난해와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네. 아, 바로 지켜두었습니다. 네, 그냥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을 밀어 올리는 수가 같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여차하면 이 백돌에 대한 공격까지도 이제 역습을 엿보겠다 뭐 이런 뜻이라면 지금의 호구는 쉽게 흑돌을 안정을 시키고 백이 이쪽을 틀어 막는다면 뭐 서로 간에 안정적인 그런 포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좋죠. 백은 이쪽에 빈틈이 있지만 흑이 그 빈틈을 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교환해 놔야 되는데 그것은 이쪽에 한 칸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빈틈이 여기를 두고 찌르고 여기를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은 이쪽 한 점은 잡았지만 다시 뒤에서 단수를 친다면 어차피 그 이상으로 돌파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쪽 끊는 수와 이쪽 끊는 수가 다 악수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실전 정도의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끊어봤자 별로 가져갈 게 없는 진행이네요. 네. 그런데 형태상은 백도 뭐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흑이라면 그래도 여기를 밀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수가 아직까지 완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흑이 밀었다고 쳤을 때 백이 여기를 젖혔는데 흑이 이쪽을 호구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곳은 아무래도 흑돌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약간 눌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수를 나눠보니까 느낌이 드네요. 네. 김다영 선수. 오늘 승부를 팀에서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제 곧 언니와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네. 그 구도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두 선수가 그 자리에서 만나면은 어떤 승부를 펼칠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최정 선수가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네. 아무튼 두 팀의 대결은 거의 5대5 승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정 선수가 대국전에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 큰 승부를 앞두고는 사실은 뭐 계속 그쪽에 신경이 가 있으니까 뭘 먹겠다는 생각도 잘 안 들고 뭐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제 경험상 그런데 최정 선수는 항상 보면 그 큰 승부를 앞두고도 좀 무던한 모습 그런 모습을 자주 비치고 그것이 최정 선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성적이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좀 선이 굵다고 해야 할까요? 기사들이 보면 좀 예민한 스타일도 많은데 최정 선수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쪽을 하나 붙이고 받을 때 그때 이쪽을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법 중에 하나죠. 먼저 이쪽을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인다면 백도 당연히 이제 반발이 들어가니까
미리 붙여서 반발을 할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의 맛을 노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그런 진행을 위해 먼저 붙이고 백이 뒤로 받는다면 그때 이쪽을 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래서 백이 받으면 이쪽을 늘고 흑도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죠. 아, 네. 흑은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먼저 넣는 수는 좋진 않아요. 백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백은 반대쪽으로 가고 끊는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넘고 이렇게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할 때 나중에 뒤에서 돌릴 것을 생각한다면 흑의 형태가 곤마입니다. 한 발짝 더 달려갔습니다. 기본 맥락은 비슷하죠. 다음에 이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보고 백이 이렇게 받으면 늘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정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 칸보다 마늘모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최정 선수가 중앙 쪽으로 눌러간다면 뭐 이런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이제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이런 진행이 되는 바둑도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이 먼저 이곳을 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좁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 지금 선택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진행인가요? 일감으로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귀를 받는 게 역시 무난한가요? 왠지 최정 선수이니까 가능할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중앙 위주의 바둑을 많이 구사하죠. 시간 사용이 좀 있는 거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최정 선수가 평소에 보면 초반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 투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초반에 많이 고심하는 모습이고 네. 항상 이제 최정 선수가 많이 지적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초반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가 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도 이 속기대고 상당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요. 저도 최정 선수 답네요. 전 이수는 예측을 못했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은 최정 선수라면 여기를 걸치고 그냥 손 빼고 나서 이쪽을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걸치면 이제 협공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최정 선수는 그냥 변으로 벌립니다. 이수는 좀 최정 선수다운 그런 색깔이 묻어나네요. 아, 네. 최정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항상 뭔가 기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좀 돌이 높게 가고 좀 발상이 자유롭죠. 이수는 김다영 선수도 예상을 못했던 바겠죠? 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수법입니다. 그런데 저수를 당했다고 해서 뭐 김다영 선수가 당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쪽의 모양을 그냥 정돈을 해도 흑은 충분히 들 수 있고 좀 강하게 든다면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준다면 최정 선수도 이제 당연히 3-3을 받아서 반발을 하게 되고 받으면 나오고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김다영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해 갈지. 뭔가 시선은 계속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백이 이 한 점에 대해서 전혀 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어떻게 공략할지 또 아래쪽에서 흑이 모양을 어떻게 잡아갈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흙은 이쪽 어딘가를 두긴 둬야 되는데 네. 뭔가 새로운 수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수법이고 그래서 생각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귀 쪽을 안 받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쪽으로 안 받는다면 아까처럼 백이 이런 식으로 눌러갔을 때 원래는 흙이 여기를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흙이 나쁠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백이 지금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눌림을 당한다면 이것은 백의 폭이 넓죠. 네, 시선은 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둔다면 최정 선수도 이번에는 이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흙이 쉽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그냥 다른 큰 곳을 향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를 두거나 이쪽을 굳힌다거나 이것도 평범한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네, 뭔가 이쪽을 두긴 둘 텐데 다음 수 기대되네요. 거의 이수 아니면 이수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선택을 다섯, 해야 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제 예측은 벗어났네요. 변을 먼저 늘어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냥 두고 아까 같이 싸웠을 때 네. 흙은 여기도 덮어씌움 당하기 싫고 이쪽도 당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미리 교환하고 나서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백이 저렇게 받아준다면 교환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를 들어간다면 이제는 최정 선수도 약간 응수가 달라질 수도 셋. 있겠네요.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여덟, 아홉. 흙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4번 나왔습니다. 최정 선수가 응수를 약간 달리한다면 네. 뭐 이런 자리를 한 칸 띄어서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쪽을 들여다보면 이을 때 자연스럽게 애초에 흙의 뒷맛이었던 여기 붙이는 수가 이쪽 선수로 사라지니까요. 네. (30초) 하나, 김다영 선수 초읽기 셋, 한번 여기서 넷, 사용을 한 상태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어가는데 높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날일자와 또 다른 뜻인가요? 이제 날일자가 이쪽 붙이는 수를 좀 노린다면 이 수는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데는 좀 용이하죠.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기풍으로 보면 여기 한 칸 뛰는 수 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바둑 자체는 이제 수익기를 통한 전투형 기풍이긴 합니다만 네. 초반에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행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감대로 딱딱 두어가는 것이 최정 선수 포석의 특징 중에 하나죠. 지금의 일감은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이고요. 네. 이 한 칸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곳을 두고 다음에 이쪽 가르는 것을 이제 엿보고요. 흙이 받아주면 이 교환 자체가 뭐 백이 아까울 이유는 없고 흙이 이제 들여다보고 손 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형태 자체는 흙이 그렇게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것도 거의 선수성이고 중앙 쪽 진출도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형태가 흙이 거의 좀 좋지 않은 형태죠. 이 두 칸과 한 칸 사이가 맛이 고약합니다. 뭐 이런 끼우는 수가 있다던가 그래서
지금 저 한 칸 뛰는 수가 떠오릅니다. 어, 다르네요. 이러고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한 칸 뛸 거면 이 교환은 없는 편이 낫겠죠. 이것을 교환한 이상은 여기를 막거나 이렇게 한 칸 뛰거나 두겠다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두고 처리하나요? 이러고 한 칸 뜁니까? 최정 선수는 저랑 너무 다르네요. 네. 이렇게 한 칸 뛸 거면 이 교환을 왜 하죠? 없어도 특별할 게 없는 진행인 거죠? 이제 없을 때 차이가 있으려면 이제 이런 데 붙이는 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글쎄요, 붙이는 수가 그렇게 두렵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최정 선수 좀 더 확실하게 모양을 결정 짓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막고 막아서 이 한 점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나영 선수 생각은 이제 아래쪽의 흑돌이 완벽해야 그 후에 이쪽을 타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초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30초. 우선 예상도를 셋, 계속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최정 선수는 여기서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 드는 걸까요? 일단 이곳을 막을지 안 막을지 그런 고민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곳을 뭐 둔다면 이곳을 걸쳐서 둘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몇 가지 전략은 있습니다. 여기를 막아서 계속 이 한 점을 추격할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30초. 하나, 아니면 백은 그냥 뭐 이런 데를 교환하고 나서 넷, 이쪽을 꾹 누르고 다섯, 여섯, 판을 짤 수도 있죠. 일곱. 네, 그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흑도 한 점을 바로 30초. 움직여 갈까요? 하나, 둘, 셋, 글쎄요, 지금은 네. 좀 다섯, 여섯. 확실치는 않은데요. 뭐 저런 자리까지는 백도 이제 받아주는 모양이고 여기서 흑이 한 점을 움직인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움직이는 수를 둬야 되고요. 다르게 둔다면 그냥 역으로 이런 자리를 가고 백이 두는 거에 따라서 이 한 점을 준동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쪽 한 칸 뛰는 수도 생각은 되죠. 30초. 하나, 둘, 셋. 가장 평범하게 한 칸 띄었습니다. 네. 네. 저 수가 일감이긴 합니다. 바로 움직여 갑니다. 그냥 이쪽으로 한 칸 띄었을 때는 항상 백이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나중에 뒷맛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칸 띄고 이쪽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것과 이제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게 됩니다. 확실히 최정 선수의 기풍은 중앙 지향적이죠. 이 위에서 저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쪽에서의 처리는 뭐 서로 어느 쪽이 잘 됐다 이렇게 하나,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셋, 초반에 이쪽 넷, 그리고 다섯, 이곳과 호응하는 여섯, 이쪽에서의 베개 일곱, 형태 여덟, 이런 부분에서 김다영 아홉, 선수에게 약간의 아쉬움은 열. 있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아, 베개 모양이 잘 어우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그럴듯해요. 물론 김다영 선수가 당연히 이제 연구를 하고 이 수를 두었겠습니다만 이 수는 좀 찬성하기는 어렵네요. 흙은 언제든지 이쪽을 두면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자니 약간 굴복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간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여섯, 결국은 이제 고개를 갸웃하면서 확실하게 살아두었고요. 네. 중앙 쪽을 계속 막아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 지금 다른 큰 자리가 좀 있어서 여기까지 둘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일감은 다른 넓은 곳으로 좀 향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흙이 나와도 계속 눌러가면 어느 정도는 막히는 형태니까 셋, 넷, 당장 둘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큰 자리로 손을 돌립니다. 받아주고 지금의 흐름에서는 백이 뭐 이런 데를 두기보다는 좀 넓게 두고 싶은 생각이 들죠. 30초. 하나, 둘, 역으로 이제 협공을 해서 그 모양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서 다시 한번 그 정석을 둘러싼 좀 어려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진행은 일단 백돌이 이쪽이 두터운 만큼 네.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하나, 또 둘만 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3-3을 들어가는 것은 백의 입장에선 최악의 정석 선택이죠. 지금 주변에 백돌이 강한데 이 3-3을 들어가는 정석은 그 두터움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것만은 피해야겠네요. 네, 지금의 상황에선 절대 이 정석은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석은 외우면 잊어버려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정석 선택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한 칸 높게 갔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이제 양걸침을 해서 전투로 좀 유도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인데 높게 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맥락의 수법인 거죠? 네, 그렇죠. 주변의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정석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어렵게 싸움으로 이끄는 그런 류의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이제 평소에는 많이 나오는 그런 정석 진행인데 지금은 주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곳도 평소에는 아예 없을 때 이 정석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곳의 흑돌도 평소의 모습보다는 좀 더 이 좌측에 가까이 있죠. 네. 보통 이 정석 진행이 나올 때에는 흙이 이쪽 소목에 이쪽 굳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6번째 수로 걸쳤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이 변화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평소와는 아예 달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정석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잊고 새로 수읽기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석이라고 보기 이제는 어려운 진행이 됐네요. 기존의 정석은 뭐 이런 곳을 두고 이렇게 덮어 씌우고 여기를 두고 나서 찌르고 찌를 때 뭐 이쪽을 나가고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진행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정석이 바로 이 주변 상황이 지금과는 180도 다를 때 사용되는 정석이고 지금은 이렇게 둔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 변신할 곳이 많아집니다. 최정 선수의 선택은 지금 이 정석 선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백돌이 없고 초반에 이 정석이 나왔을 때에는 백이 이런 자리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평소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배석에서의 이 진행이라면은 어떨까요? 누가 만족스럽나요? 일단 여기서 틀어막을 때 백은 항상 여기에 내려서서 오히려 이 흑도를 공격하는 것까지를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초반에는 들어가기 힘들었던 이 패를 지금은 백이 평소보다는 좀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둘 수도 있나요? 당장 둘지는 모르겠어요. 팩감도 있지만 흑도 이쪽 젖히면서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는 좀 타이밍 빠르게 들어갈 여지는 충분하죠. 30초. 하나, 기존에 있던 이수는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원래 기존의 정석이라면 여기를 두고 이제 흑은 한 칸 띄거나 혹은 여기를 교환하고 한 칸을 띄게 되는데 네, 이렇게 만약 진행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패를 걸 수도 있고 뭐 이쪽을 늘 수도 있고 백은 팩감을 이용해서 좀 강하게 두는 수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배석 때문에 가능한 선택인 거죠? 기존에도 미는 수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주변에 백의 두터움을 조금은 흑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네. 이쪽에서 그 열분을 빨리 커버하기 위해 먼저 밀어갔습니다. 일단 하나 따내보나요? 지금 이 붙임수에 대해서 당장 이쪽으로 응수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도 이 교환 자체가 약간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밀었을 때는 이 한 점은 좀 가볍게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김다영 선수 촐기 2번 남은 상태입니다. 흑이 이제 여기를 따내서 둔다면 백도 팩감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이쪽 부분으로 30초. 하나, 뭐 붙인다든지 뭔가 좀 셋, 어려운 변화로 퍼질 가능성이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그것은 부분적으로 받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흐름이 흑이 이상한데요. 이수는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 거라면 여기를 안 밀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흑의 다음 수가 이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네. 이수를 두고 여기를 백이 늘었다고 본다면 흑의 이쪽 미는 수와 백의 이 교환은 흑이 아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밀었을 때는 이 한 점을 좀 셋, 가볍게 행만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다섯, 다시 이쪽을 받는 여섯, 흐름이기 때문에 일곱. 백이 여기를 내려서는 수가 굉장히 좋아지네요. 네, 내려서 갑니다. 앞선 김다영 선수의 행마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 좌상 쪽 형태에서는 백이 좀 주도권을 쥐겠습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한 칸 띄어서 뭐 나와야겠죠. 30초. 하나, 둘, 중앙으로 나오되 이쪽
가르고 나가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백도 한 칸 띄어서 받아주는 것이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받거나 혹은 이쪽으로 받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켜두었고요. 지금 백의 형태는 안정적으로 변했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이제 틀어막는 수를 봐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 흑돌만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좌상 쪽에서의 정석 선택은 최정 선수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일단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이쪽 흑돌을 타개할 수 있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죠. 이 중앙 쪽의 백의 모양이 어쨌든 호시탐탐 큰 집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나오면서 타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은 그걸 피해야겠네요. 백은 그걸 좀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아니면 그쪽으로 몰아갔을 때에는 하나, 그 두텀을 이용해서 정말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나가는 것도 웬만하면 이제 중앙에서 봉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최정 선수의 간절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서 둔다면 흑이 한 칸 띄어서 행말했을 때 아무래도 이 날일자보다는 백이 한 발 느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쪽 나와 끊는 것은 백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 행마가 가능하고요. 30초 하나, 네, 이것은 곳곳에 흑의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흑이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 수는 재밌네요. 끊길 수도 있는 거죠. 끊어지죠. 그런데 김다영 선수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노림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쪽이 선수라면 이제 여기를 틀어막는 수에 대한 수읽기. 당장은 103점이 잡힙니다. 하나, 물론 이제 백도 이쪽과 이쪽의 약점을 네. 통해서 뭔가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나왔어요. 나온 이상 끊겠죠. 그 수익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 두 가지 노림 중에 또 하나는 이 교환이 있다면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기존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이쪽에 흑돌이 있다면 이런 데를 잇고 뭐 혹은 호구치고 여기와 이쪽 쭉 밀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둘, 지금 흑의 이수와 백의 넷, 이 교환이라면 다섯, 여섯, 흑이 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끊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흑도 양쪽으로 노려볼 곳이 있는데요. 과연? 끊어갔습니다. 드디어 수익기 싸움이 시작이 되네요. 네. 두 선수 모두에게 재미있는 중앙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플레이오프 3차전 대결입니다. 최정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김다영 선수와 최정 선수의 수읽기 싸움이 중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아주 재밌는 진행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우선 김다영 선수가 좌변부터 선택을 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다영 선수의 그 두 가지 노림 중에 첫 번째는 좌변이었죠. 그곳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를 붙였어요. 좀 더 강렬하게 이쪽 틀어막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붙였습니다. 그냥 뒤로 받았다면 여기를 늘고 차단하는 것과 중앙 쪽 쭉 막는 것을 맛보기로 했겠죠. 네. 그래서 최정 선수가 여기를 하나 호구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은 이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30초. 흑이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단수까지는 선수가 돼야 하는데 넷,
이때는 여기를 다섯,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섯. 이쪽으로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진행이라면은 중앙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겠네요. 지금 그쪽을 늘고 여기를 따낼 때 백이 이렇게까지 이제 단수를 친다면 이쪽에서의 이 패의 형태는 국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따낼 때 최정 선수가 그냥 이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이 좀 더 안정적이겠네요. 김다영 선수는 지금 이쪽을 포기하면서 셋, 이쪽을 건드리고 있기 넷,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다섯, 백에게 타격을 입힐 수 여섯. 있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앙 쪽에 날짜를 갖다가 한 점이 끊겼으니까 네. 네, 중앙 쪽에서의 피해가 크죠. 이제는 상중앙 돌파 나가는 수는 없어진 건가요? 네, 이쪽은 없습니다. 이쪽을 두는 과정에서 백돌이 여기에 왔고 여기 붙이는 수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는 흙이 노리기 어렵습니다. 네, 단단하게 이어서 받아갑니다. 흐름은 김다영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흐름이에요. 최정 선수가 애초에 정석 선택도 좋았고 지금 이쪽을 나와 끄는 이후에 좌변에서의 이제 흙의 수법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의 입장에서는 다 막힌다면 일단은 답답합니다. 안쪽에 흙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도 아니고 뭐 이런 곳이라던가 좀 약점도 있고 해서 네. 지금은 백의 약점을 역으로 찔러가서 거기서부터 뭔가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형태는 흙이 좀 괴로운 형태입니다. 백의 약점이라고 할 곳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두고 나서 이쪽을 둘, 끊었을 때 셋, 뭐 이 백도를 넷, 노리면서 여기 끊는 다섯, 것을 노리는 여섯, 뭐 그런 진행이 될 수 일곱, 있어야 되는데요. 여덟. 흐름상은 그런 진행이 쉽지는 않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김다영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조금 이르게 맞이한 상태인데요. 오늘 대국이 중요한 만큼 신중 두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깔끔하게 타개하는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단 뭔가 그쪽을 노리긴 노려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여기를 패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죠. 그만큼 패감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에 나와 끊는 것이 생기니까 흙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이쪽에 백도를 그렇게 통렬하게 뭐 괴롭힌다거나 하는 것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템포 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모양은 흙이 좀 무리 같긴 한데 하나, 둘, 어떨지 셋. 모르겠네요. 지금 중앙은 안 잡힌다는 거죠. 단수 치고 여기를 늘어도 이렇게 단수 치고 재차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백돌은 봉쇄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까지 끊어간 이상 여기를 뭔가 노리지 못하면 흐름이 이상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어렵겠어요. 넷, 네, 지금 마지막 다섯, 초읽기에다가 여섯, 일곱, 여덟. 좀 아홉. 흐름이 위기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수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하지만 흐름이 흙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뭐 축으로 잡고 나서 흙이 이렇게 나와 끊지 못한다면 이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나와 끊는다고 해도 여기가 한 점이 이렇게 제압당하는 순간에 뭔가 강하게 노리기는 좀 30초. 어렵습니다. 하나, 둘, 아까 저희가 이 변화를 살펴봤을 네. 때에는 다섯, 흙이 여기를 여섯, 잇고 이쪽을 쭉 누를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여덟. 103점을 잡을 수 있을 때 이 노림이 강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처럼 이 한 점이 제압당한 순간에는 여길 나와 끊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좀 꼬였죠.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다고 보는 걸까요? 지금은 저쪽이 아니면 흙이 너무나 망했으니까 아, 네.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좋진 않습니다. 김다영 선수에게 어려운 싸움이 되겠네요. 지금 그쪽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이쪽 흑도를 다시 한번 가일수를 해서 뭐 이런 교환을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야 되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둘, 이곳에서의 처리는 셋, 김다영 선수에게는 넷, 좀 올인 작전이라고 다섯. 볼 수 있어요. 여섯, 일곱. 네, 끊어갑니다. 네, 최정 선수도 뭔가 좀 빠르게 착점을 하다가 지금 순간에는 신중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예, 그쪽까지 노립니까? 그 수도 가능하죠. 지금 부분적으로도 100이 될 것 같은데 이 패를 통해서 팩감을 사용하면서 하면 약간 이제 보험이 될 수가 있고 어차피 이 패는 지금 100이 졌을 때에는 여기만 뭔가 제압할 수 있다면 이 교환이 큰 악수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 패를 100이 이겼을 때는 흑은 전체 사활까지 염려해야 합니다. 흑에게 마지막. 부담이 하나, 더 큰 둘. 패인 거죠. 네. 넷. 흐름은 확실히 김다영 선수가 좀 위기입니다. 자체 싸움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은 이쪽에서 무난하게 처리가 된다면 이 중앙의 백의 모양을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 여섯, 흑 진영으로는 중앙 여덟. 모양을 감당하기 어려운가요? 일단 물론 이쪽의 처리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걸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그 상황에서 백은 실리로 손해본 건 없이 여기를 다 틀어 막았죠. 그 과정에서 흑이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김다영 선수가 좋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 중앙 받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네, 이건 흐름이 백이 너무 기분 좋죠. 백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지금은 차이가 확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아, 이곳은 그래도 나갔어야 됐나요? 아니요, 어차피 지금 무리이긴 한데 나갔어도 흑이 잘 안 될 것 같은 싸움이고 이쪽 있는 것은 좀 심하게 당한 형태고요. 그 전에 좀 마지막. 위기 상황을 자초한 하나, 것은 맞습니다만 둘, 셋, 넷, 이렇게 정리를 할 줄은 몰랐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러고 나서 중앙을 좀 지워가네요.
지금은 흐름으로는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은 좀 애매한데 그냥 흐름으로 봐서는 반면 승부보다도 훨씬 차이가 나게 최정 선수가 앞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백의 흐름이 좋죠. 최정 선수는 그냥 가장 쉽게 둡니다. 지금 만약 바둑이 백이 불리했다면 백은 이 두 칸 사이를 끊어가는 것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백은 여기를 내려서는 것도 이쪽 치중 가서 흙을 잡는 것을 보니까 선수고 굉장히 형태가 두텁다고 보면 이 두 칸 사이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음에도 지금 꽤 흐름이 여유가 있다고 보고 그냥 뒤에서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이건 김다영 선수가 흐름이 많이 꼬였네요. 셋, 넷, 백이 여기를 내려서고 이쪽 다섯, 침입하는 것, 일곱, 상변을 들어가는 것, 백은 노릴 곳이 많습니다. 네. 이쪽으로 흙이 나온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백이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니까 항상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것을 노리면서 활용이 많습니다. 백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이렇게까지는 활용이 되는 형태예요.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흙이 몇 발자국 못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막혀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백의 중앙 형태가 전부 지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빈틈없는 집인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최정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고 좀 때이르게 백 쪽으로 흐름이 기울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두는 수법을 봐도 김다영 선수가 계속 평범하게 두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무난하게 두어서는 흙이 승산이 없어요. 김다영 선수는 계속해서 벼다구를 던져야 되는데요. 30초. 이쪽 나가는 것까지 봐서 뭔가 이쪽을 건드리고 있는데 넷, 최정 선수가 그냥 가만히 늘어주고 이쪽 일곱, 두는 것과 이쪽 쭉 뚫고 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흙이 지금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몇 발자국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몇 발자국 못 나오고 흙이 그래도 최대한 깨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네. 나중에 백이 한 칸 뛰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중앙을 돌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백이 받기 전에 그 전에 이쪽을 노려갔을 때 흙의 형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중앙 쪽 가죠. 네, 지금은 저렇게 둘 수밖에 없죠. 김다영 선수가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흙의 모양도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중앙 쪽 형태가 여기를 들여다보면 항상 아래쪽으로 이어야 되는 형태이고 그래서 연결고리가 확실치가 않죠. 정말 괴로운 상황이네요. 네, 지금 백이 주변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붙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붙이든 이쪽을 침입하든 뭐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김다영 선수가 지금 이쪽에서 처리는 그 분리할 때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나게 분리할 때는 꼭 되는 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상대가 가장 찜찜해할 만한, 상대가 싫어할 만한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죠. 백이 두어가는 수들, 흙에게는 충분히 까다로운 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두 칸 사이가 굉장히 얇아서 여덟, 네.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받아두죠. 지금 저렇게 지켜도 백이 여기를 선수를 통해서 이제 이쪽 붙이는 걸 보고 이쪽 들여다봐서 끊는 걸 보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쪽을 방어한 형태는 아닙니다. 받아둬도 약점이 남아있네요. 네. 상병과 중앙, 백이 모두 노려갈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아예 그냥 이쪽을 노리질 않네요. 최정 선수는 이 한 점을 제압하고 여기서 집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의 흐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최정 선수가 유리해진 다음에는 그냥 계속해서 가장 깔끔한 정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선수고 이 한 점은 완전히 백의 수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여전히 이쪽 붙이는 수가 가능합니다. 중앙 쪽도 한 이 정도 혹은 한 칸이나 이제 두 칸 정도로 씌운다면 거의 틀어 막혀 있는 형태니까 네, 지금은 백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도 지금 상변을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 좀 막막합니다. 그냥 흑집 전체를 다 살펴보면 마지막.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한 30집 정도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흑이 지켰을 때 예순집이 조금 안 날 것 같습니다. 약 예순집 정도예요. 그런데 백은 지금 여기와 여기 선수를 통해서 이쪽만 한 13집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네, 여기가 다 집이 난다면 지금은 상당한 차이로 백이 앞서 있습니다. 해볼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흑에게 괴로운 곳만 남아있는 상태라서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은 역시 좌상 쪽에서 파생되는 변화에서 최정 선수가 굉장히 이쪽으로 잘 유도를 했고 네. 김다영 선수가 여기 날일자로 갔던 넷, 그 승부수성 행마가 일단 통하지 않았고요. 일곱.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를 붙이고 다시 뒤로 젖히는 수가 조금 앞뒤가 다른 그런 행마였습니다. 최정 선수가 분명히 이제 랭킹으로 봐도 여자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는 선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 반외적으로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실력이 강하지만 그런 부분을 상대에게 더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 네. 다른 여자 선수들이 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그런 심리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먼저 움츠러드는 경향이 네. 있나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조혜연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이번 시즌 1패를 안겼잖아요. 그런데 최정 선수를 상대로도 조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뭐 최정 선수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도 어쨌든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는 다섯. 그런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이제 일곱.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네. 뭐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에는 확실히 그런 부분 좀 반전 무인의 자세로 대국에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실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최정 선수가 이쪽을 틀어 막고 나서 여기까지 다 선수죠. 다음에 나가고 먹여치면 흑 4점이 잡힙니다. 그럼 흑이 이제 이런 곳으로 받았을 때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았을 때 여기까지 정리해 두고 여기를 내려서고 하나, 둘, 이쪽 날짜 가고 넷, 다섯, 이쪽 네, 한 칸 여섯, 띄고 붙이는 일곱, 수를 노린다면 여덟.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백은 중앙집도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상경까지 노리니까 흐름이 많이 좀 기운 느낌이거든요. 백이 하변에서 중앙으로 돌아간 집, 우변집 곳곳에 집이 많고 상변까지 노리면 이건 거의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일주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마지막 좀 더 하나, 팽팽한 둘, 싸움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최정 선수가 압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이것은 이제 일단 초반 전략에서 김다영 선수가 잘 풀어가질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서 이 오더 공개가 됐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최정 선수의 이국 출전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지금 김다영 선수로 맞불 작전을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승부수가 지금까지는 좀 마지막 하나, 불발에 둘, 그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흐름이라면은 여수 거북선에서는 이민진 선수의 대국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김다영 선수가 지금의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면 나중에 백이 여기를 받지 않았을 때 이 네. 패를 통해서 뭔가를 반전시킬 카드가 하나가 있죠. 그 외에 다른 곳은 거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좌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좌변을 백이 나가고 먹여치는 수가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간 이 4점은 잡히는데요. 굉장히 크긴 합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흑이 손이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곳에 그곳보다 큰 자리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최정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쉽게 판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흑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강렬하게 뭔가를 노릴 수 있었지만 그냥 쉽게 정리를 했죠. 확실히 지금의 흐름을 좀 여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니까 김다영 선수 쪽에서 오히려 더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흑이 여기를 받는다고 보고 판세를 살펴보면요.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는 것도 선수고 항상 여기를 두면 끊어지니까 흑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붙이면 이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죠. 이쪽이 집이 아닌 순간에 흑은 30, 마지막 35, 네. 둘, 셋, 40 넷, 다섯, 여섯. 흑집은 다 해서 한 50집이 조금 강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백은 여기만 30집이죠. 여기까지 44집.
여기만 하면 일단 덤을 포함해서 거의 흙집 전체에 대항을 하고 백은 여기 집, 그다음에 이 상변을 돌파하면서 생기는 백의 집,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있게 최정 선수가 형세에서 앞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에 네. 굳어버린 집이 상당해졌습니다. 네, 결국 좌변 지켜주었고요. 네, 그쪽 노려가죠. 너무 큽니다. 거기를 두고 여기를 붙이는 순간 이 세 점이 거의 백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이 집을 뺀다면 이 흙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정 선수가 어제 오늘 세 번째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약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김다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준 그 에이스로서의 압도적인 모습 그런 것도 분명 작용을 해서 오늘 최정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결은 어떤 예측 불허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평도 많았는데요. 네. 김다영 선수가 이 중앙 쪽에서 잘 풀어가지 못했고 그 후로는 계속 고전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다영 마지막 선수가 흐름을 하나, 한 번도 둘, 가졌던 셋, 적이 없는 넷, 것 같기도 하고요. 다섯. 네. 좀 끌려가는 순간이 많았죠. 또 한 번 이제 승부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찔러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흙이 좀 반전시킬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그런 추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정 선수가 착점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덤덤하죠. 그럼 지금 형세에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 그냥 가만히 넘겨주는 건가요? 마지막 날짜로 두면 하나, 넘겨주는 것까지도 뭐 생각을 해볼 셋. 수 있을 것 같고 넷, 다섯, 지금 이쪽을 약간 여섯,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그 수는 자체로 백이 내려설 수가 있는데요. 선수 네, 지금 이 자리가 이 아래쪽의 사활로 선수로 듣고 있었는데 여기를 치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백은 내려서죠. 이쪽을 나와 끊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있고 이 5점을 포기한 다음에 여기를 잡아버리면 흙이 득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내려서는 순간 셋, 귀의 사활도 걸리게 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차라리 김다영 선수가 이쪽 나와 끊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게 흙이 좀 안 되는 그림이니까 아예 뭔가 이쪽을 젖혀서 있는다면 이렇게 뚫고 102점을 잡으러 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2점을 잡게 된다면은 흑도 우변에서는 상당히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최정 선수가 항상 여기를 둘 때 그냥 이쪽은 돌파당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두면 깔끔하죠. 지금 이 수는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이 수를 두는 순간 이쪽은 아예 사라졌고 백이 여기를 막으면서 받는다면 선수로 처리가 되니까 김다영 선수는 지금 무조건 여기는 둬야 합니다. 뭐 치받고 잡든 이렇게 둬야죠. 그때 최정 선수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 3점을 잡고 처리를 하면
이 두 점은 잡혔지만 여전히 뭐 마지막 많이 우세하다고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셋, 넷, 최정 선수는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나온 상태네요. 네, 지금 처리하는 수법을 보면 가장 쉽게만 두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두었던 이런 수도 형세가 만만치 않거나 불리하다면 바로 이쪽을 한 칸 뛰든 뭔가 좀 더 득을 보려고 했을 겁니다. 네, 3점 제압을 해 갑니다. 네, 지금은 3점을 제압하면서 동시에 귀 쪽에 뭐 이쪽 붙이는 수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붙이고 막으면 끊어가니까 좀 흙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최정 선수가 안정적으로 국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드디어 그쪽 승부수 나오나요? 네. 좀 다르게 반전시키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승부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일단 이 흑돌 전체를 이용하는 팩감이 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런 데 두면 안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데 붙이는 수도 이제는 대마가 걸리니까 흑이 받을 수밖에 없는 팩감이 되겠죠.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끊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은 지금 팩감이 전체 국면에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수도 흑이 여기를 두면 이쪽 급소를 가면서 이 흑돌 전체가 위험하니까 뭐 집으로도 크고 전체 대마가 위험하다면 쉽지 않죠. 지금 돌을 거둔 상황인가요? 네, 김다영 선수가 어떤 말을 네. 했는데요. 네. 결국 중앙 쪽 그쪽 작전에서 실패한 이후에는 백이 압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가장 먼저 짚어가는 곳도 중앙 쪽인데요. 네, 역시 날일자가 약간 무리였어요. 날일자보다는 두 칸? 네.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중앙을 진출하는 것이 흑의 당면 과제였는데 네. 네, 날일자는 좀 과했다는 거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밀어간 수가 좀 이상했어요. 그 교환이 없이 두었어야 다음에 이쪽을 두든 이쪽을 두든 실전에 여기를 밀고 이렇게 교환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죠. 지금 두 대국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 마무리가 깔끔했던 최정 선수가 먼저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김다영 선수 중앙 처리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또 최정 선수가 잘 받았던 이유도 있겠죠. 네, 구광예품팀의 최정 선수. 이 선수가 왜 한국 바둑계 에이스인지 오늘 내용으로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3차전 이렇게 되면 서울 부강약품에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요. 여수 거북선에서는 장고대국의 승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장고대국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